이사 대책 이후의 시장은요, 일부 물건에 대해서는 현금 청산을 하겠어요. 매매도 공급 물량이 없어요. 전세 수급이 이제 더 어려워집니다. 이런 시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그냥 앞으로의 시장들을 좀 바라봐야 되는데요. 이사 대책 이후의 시장은요,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해당되지 않는 사항인데 마냥 공포감을 느낄 수 있는 시장이에요. 왜냐하면 어디가 구역은 우리가 이미 확보를 했지만은 아직 지정한 데는 알려주지 않을게요. 그렇지만은 지금부터 대책 나온 이후부터 뭔가 거래를 하면은 일부 물건에 대해서는 현금 청산을 하겠어요. 이러니까 어디가 어딘지 모르니까는 그냥 나한테 해당되는 사항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들조차도 공포감을 느끼는 시장이 우선은 첫 번째는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향후에 몇 년간 공급이 확 줄어들고 절박해지는 시간, 그러니까 단기간 동안에 나올 물량이 없다는 거죠. 그것은 이번에 2월 4일 대책을 통해서 단기간에 나올 수 있는 공급은 없다는 것은 확실해진 것 같아요. 착시적인 공급들은 계속 나올 것 같고 실제적으로 뭐 1년, 2년 내에 단기간에 나올 물량은 5,000세대밖에 안 돼요. 서울 따지면은. 올해에 2,000세대, 내년에 3,000세대. 근데 그거 자체도 1인 가구를 위한 뭐 호텔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빌라를 이용하든지 그다음에 상가 뭐 요런 거를 개선해 가지고 수요층이 많이 두텁지 않은 물건으로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공급이 확실히 단기간 내에 어렵기 때문에 나오기가 아마 가격에 대한 더 고통스러운 시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반응과 시장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우선은 제일 크게 영향을 미칠 게 뭐냐면요. 전세 수급이 이제 더 어려워집니다. 이제 수급의 불균형이 심화가 되어서 전세 가격이 안 그래도 지금 힘들잖아요. 그런데 더 어렵고 상승의 가속화가 일어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첫 번째는 2025년까지 이번에 이사 대책에서 공급 정책을 내겠다라고 했잖아요. 83만 원을 내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부지 확보 정책이지 입주 물량을 내는 공급 정책이 아니에요. 첫 번째는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입주가 나오기 5년 안에 나오기 불가능해요. 최소 7년, 8년, 좀 넉넉 작아서는 10년, 12년까지 가야 돼요. 그게 우선 첫 번째고요. 그러면은 공급 정책이 아니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기대 심리가 있거든요. 공급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이 생기겠죠. 우선은 첫 번째는 기다리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주택을 유지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지금 현금 청산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지금 지정이 되지 않고 어디에 되는지도 모르는데 그 대상 지역이 미선정되었고 그다음에 청산 대상이 내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그 여부를 모르는 상황에서 불투명하니까 집을 사는 게 꺼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집이 없는 사람도 혹시나 하는 상황에서 혼란과 공포 때문에 무주택이나 전세의 포지션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전세에 대한 수요들은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그 청약 기준이 이제 바뀌잖아요. 바뀌는 게 공공 분양에 대해서는 85%를 특별 공급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50%로 완화를 시키고 그 완화한 거에서도 추천제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바뀌는데 이러면은 이제 그러면 나는 청약할 수 있는 대상이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또 전세나 무주택으로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렇게 저는 예상이 돼요. 그러면은 지금 임대차 3법에다가 전세로서 앞으로의 공급을 대기하는 수요, 공포 때문에 집을 못 사는 수요, 청약을 기다리는 수요, 이런 게 합쳐져 가지고 가뜩이나 그 전세의 수요가 임대차 3법으로 없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 때문에 수요자가 계속 증가하고 공급은 줄어드는 양상이 계속되겠죠. 사실은 공급이 되는 물량 자체가 100% 나오지 않거든요. 그리고 정부에서 83만 호에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많이 희박해요.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 이유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러면은 이 전세가 불안하고 단기적으로 공급도 없어서 아마 전세가가 불안하죠. 그러면 올라가겠죠. 올라가면은 매매 가격도 같이 끌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커요. 일단은 전세가는
자주 얘기 드렸죠. 매매가의 선행지수다. 그런데 당장에 매매도 공급 물량이 없어요. 착시적 공급은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나온다고 해도 아까 말한 것처럼 올해 2천, 내년 3천 세대 단기적으로 호텔이나 상가나 뭐 이제 요런 것들을 변형해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건 있는데 이거는 이 전환 물량은 공급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인허가를 안 했죠. 인허가가 많이 부족했죠. 이렇게 인허가를 안 한 시장 정부도 많이 없어요. 결국은 미분양도 소진이 되고 공급도 없어지는 시장이 돼요. 그리고 더 문제는 세금의 기조를 계속 유지한다는 게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은 세금을 완화시켜서 기존에 있는 물량들을 내야 돼요. 근데 그거조차도 낼 수 없는 시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는 이런 시장이 계속 이루어지는과 동시에 6월 달에 세금이 더 가중이 때문에 공급이 떼기 없잖아요. 기존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세금이 중과가 되어도 가끔씩 나오는 실거래가에 신고가가 추가적으로 더해질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생각해요. 보상금도 많이 풀리잖아요. 유동성 시장이잖아요. 토지 보상금 자체가 엄청나게 많이 풀리는 시장인데 그 시장이 그 돈을 받아줄 수 있는 어떤 부동산도 부족하고 그 보상금은 사실 대부분 30-40% 자체가 부동산으로 다시 흘러가는데 그거를 받아줄 수 있는 부동산이 많이 없으니까 되게 많이 공급을 갈급해하면서 스탠바이 하는 사람도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이 전세와 매매가는 불안한 시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이런 그 전세와 매매뿐만 아니라 3080에 대해서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자, 이제 생각을 해보면요.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몇 년이 남았어요? 1년 남았어요. 1년. 그리고 변창흠 장관의 임기가 한 5년 갈까요? 그것도 1년 남았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이번에 신청 대상지를 협의를 하는 게 뭐 이제 공공으로 주도할 물건들을 어떤 식으로 하냐? 지자체와 또 협의를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지자체장이 뽑히는 지방선거는 그것도 1년이 남았어요. 결국은 모든 게 1년 안에 효과적으로 선심성 정책이 나올 수 있는 여건들이 확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 1년이 지난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이 법과 이 이제 개정하겠다는 것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계속 유지가 될까요? 5년 뒤에 공급을 낼 수 있을까요? 우선 못 내요. 그리고 1년 안에 이제 소유자들하고의 어떤 협의 과정들이 있는데 그거를 컨설팅하고 협의하고 하는 시간들이 1년 안에 얼마나 많이 진행이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진행이 제 의견이에요. 그냥 진행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사유재산을 침해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오히려 혼란스럽게 만드는 시장을 이번 정책으로 펼쳤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지금 공공주도의 획기적인 공급 정책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뭐죠? 현금청산에 대해서 대상지를 알지 못하니까는 내가 여기에 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2월 4일 이후부터는 거래를 이제 하지 않을 수 있는 시장이 되는 건데 어디를 살지 모르니까 매도도 안 되고 매수도 어려워지는 시장이 퍼질 것 같아요. 설령 대상지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공급의 정책별로 접근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지금 정부에서 공공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하는 복합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이죠. 여기에는 당분간 오늘 제가 말하는 기준을 통해서 접근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수익이 난다고 해도 접근을 우선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 대신 그 외의 물건에 한번 눈여겨보시는 게 저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